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돗개를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며 용맹스러운 것으로 잘 알고 있죠. 이에 더해 미국에서는 소녀와의 교감을 통해 자폐 치료에 효과를 주는 능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0살 자폐 소녀 에밀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치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세계에 갇혀있던 에밀리. 그런데 우연히 만난 한국의 진돗개 제이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밀리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한국어 명령어 안자였다는 것. 어떻게 진돗개 한 마리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천마디 말보다 강한 진돗개의 직관력과 충성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서린 라이트입니다. 한때는 유망한 대학 교수였지만 지금은 그저 한 딸의 엄마예요. 제 딸 에밀리는 10살 자폐아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죠. 남편은 에밀리가 3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딸에게 인생을 바쳤어요. 수많은 치료사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에밀리의 침묵의 세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웃음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제 딸. 에밀리는 오직 밤하늘의 별들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것처럼 말이죠. 천문학자였던 남편의 영향일까요? 에밀리는 아버지의 천문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지역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죠. 동물과의 교감이 자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친구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하지 않은 치료법은 없었으니까요. 보호소의 개들은 대부분 활발하게 짖고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호소 직원은 이 개가 최근에 발견되었고 목에 알파벳 J라는 글자만 새겨진 인식표가 있어 J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2주간 임시 보호해 보시겠어요? 직원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어쩐지 이 개의 깊은 눈빛에 이끌려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첫날, 에밀리의 방 앞에서 망설이던 제이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낯선 존재를 극도로 거부하는 에밀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놀랍게도 에밀리는 무반응이었습니다. 천장에 투영된 별자리를 바라보던 에밀리 옆에 제이가 조용히 앉았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제이는 에밀리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었고 저는 딸의 방에서 평온한 숨소리 2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하얀 진돗개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한 달, 에밀리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감각 과부하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빈도가 줄었고 제이가 옆에 있을 때는 더욱 차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이가 에밀리의 감정 변화를 미리 알아채는 것 같다는 점이었죠. 에밀리가 불안해하기 직전 제이가 먼저 다가가 에밀리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 에밀리의 불안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종견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뛰어난 직관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일반적인 진돗개의 특성을 넘어선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에밀리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등장인물이 앉아라고 말하는 순간 제이가 즉시 바닥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궁금증에 인터넷에서 한국어 명령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기다려, 이리 와, 엎드려 등의 단어를 시도해봤더니 제이는 모든 한국어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호기심에 이 명령어들을 에밀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제이는 마치 선생님처럼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에밀리가 앙아라는 소리를 희미하게 내뱉었을 때 바로 반응했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살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제 딸이 처음으로 의도적인 소리를 냈던 그 순간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혹시 꿈은 아닐까 싶어
제 손을 꼬집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에밀리가 말을 했고 제이는 그 소리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은 기대와 의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정말 에밀리가 소통을 시작한 걸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제이가 에밀리의 폐쇄된 세계에 작은 창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바로 에밀리의 주치의인 멜라니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멜라니 박사는 신중했지만 우리 집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박사가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여전히 별을 보고 있었고 제이는 충실하게 그 옆에 앉아 있었죠. 제가 한국어로 앉아라고 말하자 제이가 앉았고 이어서 에밀리의 입에서도 희미하게 앙하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멜라니 박사의 눈이 커졌어요. 놀랍네요. 단순한 소리 모방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 상호작용을 더 관찰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 명령어를 연습했습니다. 제이는 마치 전문 훈련사처럼 에밀리를 이끌었고 에밀리는 조금씩 더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좌절의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제이는 항상 변함없이 에밀리 곁에 있었어요. 2달이 지나자 에밀리는 앉아 기다려 이리와와 같은 한국어 명령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명령어에 불과했지만 침묵 속에 살던 아이에게는 엄청난 발전이었죠. 보스턴 아동병원의 언어치료팀이 에밀리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정 외국어가 자폐 아동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어가 에밀리의 언어 중추에 새로운 경로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제이와 에밀리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에밀리의 감정 통역사였고 가교였고 안내자였죠. 어느 날 저녁 에밀리의 방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에밀리가 창밖의 별을 가리키며 제이를 바라보고 제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명령어가 아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죠. 제이는 마치 이해한 듯 에밀리 옆으로 다가가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딸이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어 명령어가 아니라 제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제이를 단순한 반응 대상이 아닌 자신의 친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에 제이의 목줄과 이름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제이라는 글자만 새겨진 군용 스타일의 인식표였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제이의 과거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가 어떻게 보호소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보호소에 연락해서 제이가 발견된 정확한 장소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죠. 제이는 보스턴 외곽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목줄만 달랑 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제이가 다른 유기견들과 달리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했고 훈련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이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에밀리의 발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한국어를 조금씩 더 통합했어요. 식사 시간에 먹어요. 잠자리에 들 때 자유라는 말을 사용했죠. 에밀리는 이런 단어들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고 제이는 항상 그 과정을 지켜보며 격려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눈맞춤을 피했지만 제이와는 깊은 눈맞춤을 할 수 있었어요. 제이가 에밀리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감지하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때로는 에밀리가 불안해하기도 전에 제이가 먼저 알아채고 대응하곤 했죠. 어느 날 멜라니 박사가 제안했어요. 정기적인 테라피 세션에 제이를 포함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동의했죠. 그렇게 제이는 에밀리의 공식 테라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세션 중에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치료사가 에밀리에게 다양한 카드를 보여주며 이름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에밀리는 평소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사가 한국어로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에밀리는 제이를 바라보고 나서 희미하게 사과라고 말했어요. 그 작은 발전이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이는 그저 조용히 그 옆에서 에밀리를 지켜보며 때로는 코를 비비거나 발로 톡톡 치며 격려했죠. 마치 잘했어. 계속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의 언어 능력은 점점 발전했지만 여전히 한국어 명령어와 몇 가지 단어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딸이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에밀리는 제일 먼저 제이를 찾았고 좋은 아침이라는 뜻의 한국어 좋은 아침을 말하려고 노력했죠. 매일 저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가르쳤고 놀랍게도 에밀리는 그 단어들을 빠르게 습득했어요. 멜라니 박사는 에밀리의 뇌가 한국어에 특별히 반응하는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에밀리의 뇌는 영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한국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어의 의문 체계나 리듬이 에밀리의 신경 경로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저녁 에밀리의 방에서 제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은 잊을 수 없어요. 에밀리가 천장에 투사된 별자리를 가리키며 제이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물론 단어들은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 대화였어요. 제이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었죠. 별 많아요. 제이 좋아해요. 에밀리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문 뒤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비록 그 상대가 걔였지만요. 보스턴 아동병원의 연구팀은 에밀리와 제이의 상호작용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다양한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제이가 에밀리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리고 에밀리가 왜 한국어에 더 잘 반응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연구자가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사람과 함께 진화해왔어요. 아마도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발달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체인 것 같네요. 이런 과학적 설명들은 흥미로웠지만 저에게는 매일 제 딸의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에밀리는 이제 제이와 함께 있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작은 웃음소리도 냈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한국 동화책을 읽고 한국 음악을 들었죠. 에밀리는 특히 한국 전통 별자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천문학을 사랑했던 것처럼 에밀리도 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한국 문화로 채워져 갔고 제이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제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풀리자 우리는 종종 집 근처 천문대 뒤편 호수를 산책했어요. 에밀리는 이제 제이와 함께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덜 불안해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했지만 자연 속에서 제이와 함께할 때만큼은 평온해 보였죠. 그날은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기상청은 저녁에 폭풍이 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호수 주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고 에밀리는 제이에게 한국어로 나무들의 이름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겁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첫 번째 천둥 소리가 울리는 순간 에밀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에밀리는 천둥 소리에 극도로 민감했죠. 에밀리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비명을 지르며 통제력을 잃고 뛰기 시작했어요. 혼란 속에서 그녀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호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밀리 멈춰. 제 외침이 무색하게 에밀리는 호수 가장자리의 미끄러운 나무 데크에서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수영을 전혀 못했거든요. 대학 시절 수영장에서 거의 익사할 뻔한 경험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죠. 도와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폭풍이 다가오는 오후 호수는 텅 비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사로잡혀 호수 가장자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몸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때 제이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 달리 제이는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에밀리에게 빠르게 헤엄쳐갔죠. 제이는 에밀리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물고 그녀를 호수 가장자리로 끌어왔어요. 에밀리는 겁에 질려 더 허우적거렸지만 제이는 침착하게 그녀를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얕은 물로 발을 디디고 에밀리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에밀리, 엄마 손잡아. 마침내 에밀리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을 때 그녀는 물을 많이 마셔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즉시 에밀리 옆에 자리 잡고 그녀의 얼굴을 하차주며 안정시켰어요.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제이를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엄마, 제이. 그것은 명령어가 아닌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영어 단어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에밀리의 감정이 언어의 벽을 돌파한 거예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는 계속해서 제이를 안고 고마워라고 반복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말이었지만 그 진심은 명확했어요. 에밀리는 제이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처음으로 제이 없이는 잠들기를 거부했어요. 제이는 충실하게 에밀리의 침대에 올라 그녀 옆에 누웠고 둘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제이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이의 재빠른 반응과 수영 실력은 일반 반려견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확성, 침착함,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듯 했어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능력은 특별한 훈련 없이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진돗개의 수영 능력과 구조 훈련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진돗개는 천성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견종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제이는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구조 능력을 보여준 걸까요? 제이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이가 없었다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죠. 제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에게 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제이가 빛나는 하얀 별이 되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그 별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의 사건 이후 에밀리의 언어 발달은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되었어요. 마치 감정적인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에밀리는 더 많은 단어와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지만 점차 영어 단어의 비율이 높아졌죠. 멜라니 박사는 이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강한 감정적 경험이 에밀리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킨 것 같습니다. 제이에 대한 감사함과 엄마를 잃을 뻔한 공포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열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지역 자폐증 부모 모임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결국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국 진돗개가 자폐 소녀의 침묵을 깨달아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전국 각지에서 자폐 아동을 둔 부모들이 연락해왔고 보스턴 아동병원은 제이와 에밀리의 상호작용을 연구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른 자폐 아동들이 제이를 만날 수 있는 세션이 마련되었고 놀랍게도 몇몇 아이들은 제이와의 상호작용 후 의사소통에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명령어는 다른 자폐 아동들에게도 새로운 언어적 접근 방식이 되었어요. 그동안 에밀리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물론 특수학급이었지만 제이는 공식 치료견으로 인정받아 에밀리와 함께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제이가 옆에 있어 에밀리는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첫 등교 날은 정말 긴장되었어요. 에밀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른 아이들은 에밀리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제이는 항상 그렇듯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에밀리와 제이에게 쏠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한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게 이름이 뭐야? 에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에밀리가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보이던 패닉 상태의 징후가 나타날까 걱정했죠. 하지만 에밀리는 제이를 바라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이, 내 친구야. 그것은 에밀리가 처음으로 다른 아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딸이 사회적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목격한 거죠. 그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에밀리의 첫 번째 학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들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제이의 정체와 특별한 능력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어요. 보호소로부터 제이가 발견된 정확한 장소와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지만 여전히 퍼즐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제이는 어떻게 한국어 명령에 반응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의 감정, 특히 에밀리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어요. 우리 이야기가 담긴 기사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한 특별한 방문객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 돌아와 제이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아시아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캐서린 라이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소희입니다. 김소희는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퇴역 군인이라고 소개했어요. 42세의 그녀는 뉴스에서 제이의 사진을 보고 즉시 알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낯선 사람이 제이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제이에 관해 말씀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소희를 거실로 안내했고 뒷마당에서 놀던 에밀리와 제이가 들어왔어요. 제이는 김소희를 보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열심히 흔들고 짖으며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었죠. 제이는 보통 낯선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대응했거든요. 김소희는 무릎을 꿇고 제이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제이는 즉시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았죠. 김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 이름은 설아입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견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이가 군견이라고? 김소희는 자신이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때 한국군 특수진돗개 프로그램과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아는 천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훈련된 특수 목적 군견이었어요. 천상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그것은 인간의 감정 상태, 특히 트라우마와 심리적 장애를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비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개체였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에밀리의 감정 상태를 그렇게 정확히 읽을 수 있었던 이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전문적인 대응, 한국어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까지 모든 것이 설명됐어요. 설아는 한국, 미국 간 군사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특수부대 훈련을 위해 파견되었어요. 하지만 훈련 중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왜 그런 귀중한 군견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저는 의아했어요. 김소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아는 너무 강한 공감 능력을 가져서 전투 현장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대신 심리치료 분야에서 활용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실종되었고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소희의 표정에서 그녀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설아가 에밀리에게 일으킨 기적이었어요. 설아는 어떻게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설아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설아가 에밀리를 찾았는지도 모르죠. 에밀리는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설아에게 다가가 껴안았습니다. 설아, 좋은 이름이에요.
김소희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해 설아의 정식 소유권을 저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더불어 설아의 모든 훈련 명령어와 기술에 관한 자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아의 인식표를 새로 만들었어요. 한쪽에는 제이를, 다른 쪽에는 설아이라고 새겼죠. 에밀리는 두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에게 설아는 여전히 제이였고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였어요. 설아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은 에밀리의 치료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아의 훈련 방식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설아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된 치료견이었던 것입니다. 설아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후 우리 이야기는 한국에까지 퍼졌어요. 한국 언론이 미국에서 자폐 소녀를 치료하는 한국 군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한국 정부는 우리를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에밀리가 긴 비행과 낯선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죠. 하지만 설아가 함께한다면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설아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설아가 계속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 자폐증 컨퍼런스에서 에밀리와 설아의 사례는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모두의 놀라움 속에 에밀리가 무대에 올랐어요. 설아는 충실하게 그녀 옆에 앉았죠.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가 내 마음을 들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컨퍼런스장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어요. 자폐 진단을 받은 지 7년 만에 에밀리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중 우리는 진도를 방문했어요. 진돗개의 본고장이죠. 그곳에서 설아는 돌아온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진돗개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은 설아의 특별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설아의 DNA를 분석하여 그의 혈통을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설아는 진도에서 가장 오래된 혈통 중 하나인 백운 계열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이 혈통은 특히 인간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원은 설명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이 혈통의 진돗개를 특별히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설아의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특별한 혈통과 현대적 훈련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천상 프로젝트는 이 고대 혈통의 특성을 현대 과학으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설아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진돗개 축제를 열었고 에밀리는 진돗개와 함께하는 전통 놀이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불편해하던 에밀리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설아 옆에 있어 안정감을 느꼈고 한국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엄마, 한국 친구들이 생겼어요. 에밀리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자폐가 있는 제 딸이 친구를 사귀다니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전통 관측 기구와 천문도를 보았습니다. 에밀리는 특히 조선시대의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별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에밀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북두칠성이에요, 에밀리. 박물관 도슨트가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빅 디퍼라고 불러요. 같은 별이에요. 도슨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폐가 있는 외국 아이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저는 설아와 에밀리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고 도슨트는 감동했다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두칠성이 행운과 보호를 상징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가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죠. 에밀리는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아, 내 북두칠성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별.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에밀리는 서울과학관에서 다시 한번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제이는 설아, 내 친구예요. 한국과 미국, 하늘은 같아요. 별도 같아요. 설아처럼 많은 개들이,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그녀의 말에 청중들은 감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설아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진돗개를 활용한 자폐 아동 치료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기로 했죠.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여정 동안 에밀리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설아와 함께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에밀리는 이제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에밀리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올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또 하나의 고향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설아의 눈빛은 마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얀 털이 기내 조명에 반짝이며 정말로 그의 이름처럼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5년 후 설아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것이었죠. 수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설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그 순간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설아의 상태를 이해했고 날마다 그의 곁을 지켰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날 설아는 에밀리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이는, 설아는 하늘에 갔어요. 이제 별이 됐어요. 에밀리의 슬픔은 깊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뒷마당에 설아를 묻고 작은 묘비를 세웠어요. 에밀리가 직접 쓴 말이 새겨져 있었죠. 설아, 나의 빛, 나의 목소리.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설아의 유산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에밀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설아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는 곳을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2의 빛이라는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한국에서 직접 선별된 진돗개들을 천상 프로젝트의 훈련 방식을 바탕으로 교육했어요. 이 특별한 진돗개들은 미국의 자폐 아동들과 만났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15세가 되어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자폐 아동들을 도왔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한국어 명령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그녀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김소희의 도움으로 설아의 직계 후손을 찾을 수 있었고 그중 한 마리인 희망이 에밀리의 새로운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설아만큼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에밀리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함께 치료 활동에 참여했어요. 에밀리는 천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며 우주의 신비에 대해 질문하는 에밀리의 모습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제2의 빛센터는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과학적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진돗개 치료견들을 보내주었고 우리는 그 성과와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센터의 문장에는 설아의 실루엣과 별자리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에밀리가 직접 작성한 문구가 있었어요. 단 한 마리의 개가 한 아이의 세계를 열었다. 이제 그 빛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세계를 밝힌다. 때로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연히 만난 하얀 진돗개가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설아는 이제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테고, 에밀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설아, 우리의 소중한 제이가 있었죠. 하얀 빛처럼 우리의 어둠을 밝혀준 그 특별한 존재. 제이의 유산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10살 자폐 소녀의 침묵을 깨트린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설아 혹은 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특별한 진돗개는 단지 애완동물이 아니라 에밀리의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어요. 한국어로 처음 말을 시작한 에밀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과 한국의 천상 프로젝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이 세계인의 눈에는 얼마나 경이롭게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진돗개들이 자폐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에밀리와 설아의 이야기를 통해 시작된 제2의 빛센터는 이제 국제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첫 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을 넘어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설아가 보여준 놀라운 감정 감지 능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한국인의 세심한 훈련과 전통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불러온 기적,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그리고 수많은 자폐 아동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이야기. 우리의 전통이 세계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